2021년 연말 어느 날 오후 17살 제니스는 겁먹은 채 발을 떨며 침실 침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한 자매가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니스의 언니와 남동생이 가면을 쓴 세 남자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니스는 숨을 죽여 부모님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10여 분 후 아버지 크루즈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두 아이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건은 공포영화 오펀의 실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마구아드 일가족은 필리핀의 무랑 코타바토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남편 크루즈는 고등학교 교사이며 아내 로벨라는 초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똑똑하고 철든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5 식구의 삶은 행복하고 화목하였습니다. 그러나 크루즈는 자신의 인생이 2021년 12월 10일에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크루즈는 아내의 학교에서 책상과 의자를 수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크루즈, 빨리 집에 가봐.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 크루즈는 아주 의아해하며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하여 자녀들에게 전화하였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잔뜩 긴장하여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있는 귀중품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오후 5시 15분에 크루즈가 집 문 앞에 도착하였는데요. 대문 앞에 붉은 흔적이 묻어있는 담요와 흉기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크루즈는 갑자기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앞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루이스, 구엔, 제니스,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주인은 조용했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른 뒷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순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한 그림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18살 딸 그웬은 침실과 가까이 있는 곳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붉은 액체가 가득하며 몸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16살 아들 루이스도 누나와 같이 거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크루즈는 갑자기 셋째 아이 제니스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집안 곳곳에서 제니스를 찾아다니며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크루즈는 2층으로 올라가 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침실 문이 갑자기 살짝 열리더니 공포에 질린 눈이 크루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소녀가 울면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제니스였습니다. 크루즈는 딸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통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막내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제니스는 얼굴이 창백해 보이며 온몸은 겁을 먹어 잔뜩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제니스는 눈물을 참으며 사건을 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언니 그웬과 침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루이스의 비명이 거실에서 울리는 걸 듣게 되어 두 사람은 바로 거실로 달려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복면을 쓴 세 남자가 루이스를 때리는 걸 목격하게 됐습니다. 강도 중 한 명이 그녀들을 발견하여 바로 뒤쫓기 시작하자 두 소녀는 바로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니스가 앞서 달려 방 한 칸으로 달려들어갔지만 언니 그웬은 남자에게 잡혔습니다. 제니스는 할 수 없이 방문을 닫고 범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숨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SNS에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라는 게시글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강도가 집에 침입하여 발생한 사건 같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현장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아주 어수선하였어요. 거실한 붉은 자국은 이곳저곳에 묻어있고 맥주병이 깨져 유리 조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근처에는 범행 도구로 보이는 야구방망이와 망치, 그리고 날카로운 흉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파괴된 정도를 보면 여러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집안의 귀중품은 온전했습니다.
그저 두 피해자의 핸드폰만 없어졌습니다. 실외 수사 중인 한 경찰이 주택 근처의 도랑에서 비닐봉지를 발견하였는데요. 안에는 붉은 흔적이 있는 남성복과 속옷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범행을 저지른 후 더러워진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건 범인이 준비를 충분히 했다는 건데요. 일반 강도 사건과 달랐습니다. 크루즈의 아내 로벨라도 문자를 받고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하게 된 그녀는 순식간에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누가 10대의 아이들을 숨지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두 피해자의 몸에서 무수히 많은 상처를 확인했는데요. 흔히 원한 범죄에서 나타나는 피해 패턴이었습니다. 경찰은 집안에서 잃어버린 재산이 없는 거로 보아 사건이 입실 강도 사건이 아니라 징후로 인한 상해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크루즈와 그의 아내는 모두 교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평상시 사람들에게 친절하여 누군가에게 원한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로벨라는 본인의 형제자매가 그녀의 땅에 욕심을 내어 토지 소유권 문제로 가정 분쟁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친족 간 분쟁으로 이 정도로 보복하지는 않을 거라고 추측하였습니다. 로벨라는 마당에서 걸으면서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현장의 범행 도구인 야구방망이와 망치를 회상하며 본인의 집에 있던 물건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구방망이는 아들 루이스의 것인데 항상 그의 침실에 보관됐습니다. 그리고 망치는 세탁실 서랍에 보관해뒀는데 아들도 그 위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범인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그녀는 경찰에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자 경찰도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바로 엘리트들만 뽑아 특별 실무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물랑시 시장과 인근 투로난시 시장은 $5,000, 하나로 약 637만 원의 현상금을 범인을 찾은 사람에게 지불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크루즌의 자매가 집에서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에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건이 SNS에서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에게 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가 누구고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녀만 살아남았는지 그웬과 제니스는 가족 친구의 모임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날 세심한 그웬은 어린 두 아이를 돌보고 있는 웃음이 아름다운 어린 유머를 보게 됐습니다. 그웬은 그녀와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얼마 안 돼 금세 친해졌습니다. 소녀는 그웬에게 본인의 이름이 제니스라고 하며 부모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어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며 복지 혜택으로 살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웬과 루이스가 부럽다고 하였습니다. 또 본인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였는데요. 곧 18살이 되어 미성년자에 대한 구조조치가 중단되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며 또 가사도우미 일이 끝나게 되면 노숙자가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웬은 제니스의 비참한 처지를 듣고 그녀를 매우 동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소녀의 우정은 접촉할수록 강해졌습니다. 그웬은 제니스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알려주고 싶어 부모님에게 제니스를 입양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크루즈 부부는 당황해하며 거부했었습니다. 두 부부가 평상시 좋은 일을 해왔지만 곧 성인이 될 소녀를 입양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였죠. 하지만 그웬이 고집을 부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루이스도 누나를 도와 힘을 보탰으며 심지어 본인의 침실을 제니스에게 양보하고 본인은 소파에서 자겠다고 하였습니다. 크루즈 부부는 자식들의 선한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결국 제니스를 입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4인 가족은 5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니스가 그들의 가족이 되고 활발한 성격과 부지런함으로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웬과 루이스와도 사이좋게 지냈는데요. 특히 그웬은 그녀를 친동생처럼 여겼습니다. 크루즈와 아내도 진심으로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것도 항상 순조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크루즈는 자신이 저금통에 둔 $200, 하나로 약 26만 원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돈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고 또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여전히 현금을 찾지 못했습니다. 항상 검소한 크루즈는 다시 소파 쿠션, 매트리스와 카펫, 그리고 옷장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제니스의 책가방을 들었는데 책이 없는데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크루즈는 책가방 안을 살펴봤는데요. 책가방의 바닥에 중간층이 꿰매어 있는데 안에는 현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크루즈와 아내는 바로 제니스를 불러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제니스는 매우 미안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울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항상 불안감이 느껴져 언젠가 쫓겨날 것 같아 두려워서 충동적으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우는 모습을 보고 크루즈와 아내는 제니스를 용서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은 일반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사랑만이 그녀의 상처를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죠. 12월 10일은 크루즈와 아내에 대해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니스가 이날 아침 처음으로 그들을 엄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양부모에게는 엄마 아빠라는 호칭만큼 더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스러운 양녀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크루즈는 범행 당일에 제니스를 찾았던 장면을 다시 회상하였습니다. 그는 겁먹은 제니스를 품 안에 꼭 끌어안아 달렸는데요. 그 당시 그녀의 머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녀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제니스는 본인이 너무 무서워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크루즈는 의아해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히 많이 수상하였습니다. 아내 로벨라도 사건 당일 오후 2시에 제니스의 구조 메시지를 받고 바로 제니스에게 전화하여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니스는 경찰에게 문자를 엄마에게 보낸 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왜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제니스가 한 거짓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있었는데요. 범인의 잔인함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피해자가 숨진 시간은 제니스의 자백과 모순되었습니다. 제니스는 3명의 범인이 남동생을 숨지게 하고 언니를 공격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의학 검사 결과에 의하면 언니의 혈흔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의 혈흔은 굳지 않았는데요. 분명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제니스는 용의자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네티즌들도 SNS의 힘을 빌려 더 많은 의문점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의문스러운 건 제니스가 언니와 남동생이 연이어 숨지게 됐는데도 침대 밑에 숨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문자를 편집하였으며 심지어 우는 이모티콘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후에 그녀는 SNS의 프로필의 성을 마구와드에서 피로 수정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의 생명이 위협에 빠졌을 때 아주 침착하게 프로필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제니스에 대한 비난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이 네티즌들에게 냉정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범인으로 단정지어선 안 되기 때문이었죠. 네티즌들이 점차 진정되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6일 후 제니스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가 자수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니스는 항상 그웬을 부러워하며 질투하였습니다. 그녀는 그웬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가정과 친절한 부모, 귀여운 남동생, 그리고 뛰어난 성적 등을 질투해왔습니다. 제니스가 그웬의 가족이 됐는데도 질투심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무엇을 해도 그웬과 루이스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5인 가족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크루즈 부부는 제니스를 빼고 그웬과 루이스만 데리고 사진을 찍어 그녀를 외롭고
질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삐뚤어진 마음이 점점 더 커져 그웬과 루이스를 해칠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니스는 2명의 남성 친구를 불러 필리핀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녀가 다정하게 불렀던 엄마 아빠라는 호칭이 삐뚤어진 욕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진해 보였던 17살 소녀가 이런 악독한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리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제니스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 미셸과 후아니토는 아직 살아 있었고 심지어 형제 자매도 있었습니다. 제니스는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왠지 모르게 8년째 밖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는 줄곧 그녀에게 구제 지원을 해왔습니다. 사회복지 직원은 제니스가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여 그녀에게 여러 차례 심리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니스의 공범자 중 한 명은 말리라는 17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2022년 초에 체포되었고 다른 한 명의 공범은 듣기로 제니스의 17살 남자친구였으며 밀수품 판매 전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습격 중 그가 거주한 곳에서 그웬의 핸드폰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현재까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에 카바칸 지방법원의 재판에 따르면 제니스는 18년에서 3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녀의 공범 말리는 21년에서 37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나이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최고 법원에서는 그들이 21세가 될 때까지 사회복지개발부에 임시로 구금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각각 말랑과 키다파완의 사회복지개발부에 감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을 한 가지의 보약으로 영혼의 상처를 헤아릴 수 있다고 하지만 때때로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치료할 때 본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원한으로 갚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은혜를 베풀 용기가 아직 남아 있으신가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